여러분, 동창회나 모임에 나가면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같은 나이인데도 활기차고 빛나 보이는 사람. 어쩜 저렇게 나이가 들어도 멋질까? 하고 부러웠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지쳐 보이기도 하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사실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의 5가지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도 남들과는 확연히 다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에너지는 넘치고 건강은 탄탄하게 경제적 걱정 없이 가족과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하지만 이걸 모른다면 약값 걱정에 병원만 드나들고 자식 눈치 보며 외롭게 전화를 기다리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평생을 바꿀 지혜를 가져가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노년의 부러움을 받는 5가지 유형.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첫째,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 뻔한 이야기 또 들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가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지는지 그 충격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40년 만에 열린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테이블에 3명이 앉았습니다. 한 명은 일주일에 3번 테니스를 치며 건강을 유지했고, 한 명은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상태였죠. 그리고 한 명은 사진으로만 참석했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3년 전에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극명한 차이의 원인,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건강관리 습관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 사는 68세 최영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출세만 생각했어요. 회식, 스트레스, 과음, 그게 전부였죠. 퇴직금으로 부부 세계 여행을 꿈꿨는데 그 돈이 벌써 병원비로 다 나갔어요. 그는 가장 괴로웠던 순간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얼마 전 손주가 같이 축구하자고 했는데 몸이 안 따라줬어요. 손주가 실망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지금 제 모든 재산을 다 준다 해도 건강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절망입니다. 반면 70대 이에도 매년 제주 올레길을 완주하는 박명자님 부부는 달랐습니다. 처음 운동 시작했을 때는 5분도 못 걸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TV 보는 게 더 좋았죠. 그런데 한 달만 꾹 참고 걸었더니 습관이 됐어요. 그녀는 70대 손녀와 함께 찍은 달리기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3가지 비법을 공개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을 따라 여러분도 건강한 삶을 살아보세요. 첫째, 하루 30분 걷기를 생활화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이 60% 감소합니다. 둘째, 단 것, 짠 것, 기름진 것 중 하루에 하나만 드세요. 3가지 다 안 된다면 하나만이라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내년 건강검진 날짜를 지금 스마트폰에 입력하세요. 초기 발견된 질병은 90% 이상 완치 가능합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1년 후 여러분은 모임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해보세요. 노후 준비요? 그땐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남편 퇴직 후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도 눈치가 보입니다. 이거 얼마짜리야? 하고 가격표부터 확인하게 되고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창피하죠. 40년 동안 오랜 살림을 했는데 제 통장은 텅 비어 있다는 게 서글퍼요. 한 조사에 따르면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성들의 90%가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노년기 우울증 발생률이 2배 높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7세 강혜라님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했을까요? 그녀는 50살부터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시간이 남아 처음엔 동네 마트에서 일했죠. 한 달에 80만 원을 벌었고 그걸로 개인 연금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일을 계속한다고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일주일에 3번 어린이집 급식 도우미로 일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제 돈이라 쓸 때 마음이 편해요. 지난달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남편에게 허락받지 않고 제 돈으로 여행 간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국민연금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적 독립은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제부터 알아봅시다. 월 생활비의 최소 10%를 개인 연금이나 저축에 투자하세요. 둘째,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베이비시터, 요양보호사, 학교 급식 도우미, 또는 지금 좋아하는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셋째, 1년에 한 번은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세요. 주택, 보험, 연금, 저축,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내 힘으로 벌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노후의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에서 옵니다. 셋째,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자식이 효도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자녀 교육과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부산에 사시는 69세 정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생 자식을 뒷바라지 않으라는 어떠세요? 지금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 봐요.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너무 외로워요.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희생이 오히려 행복한 노후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반면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의 노년은 어떨까요? 강릉에 사시는 70세의 최동진 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집 거실에는 자녀들과 찍은 최근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시작했죠. 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녀요. 처음엔 어색했지. 평생 아이들 중심으로 살다가 갑자기 둘만 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둘이 더 행복하더라고요. 최동수 님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집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자식들도 안심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렇다면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독립을 진심으로 응원하세요. 내 새끼라는 생각보다 한 사람의 성인이라는 존중이 중요합니다. 둘째, 배우자와의 관계에 투자하세요. 아이들이 떠난 후의 삶은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셋째,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부모가 되세요. 용돈을 받는 부모보다 용돈을 주는 부모가 더 존중받습니다. 가족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 가세요. 자녀를 놓아주는 용기가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넷째, 젊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훨씬 젊어 보이고 어떤 분은 더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건강과 자신감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천에 사시는 70세 한도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그냥 편하게 살자 싶었어요. 옷도 아무거나 입고 허리도 구부정하게 다녔죠. 그런데 어떤 점이 불편하셨나요? 지난번 모임에 갔는데 다들 저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더 어린데도 사진 찍은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늙어 보이나? 그 뒤로는 모임에 나가기가 창피해요. 외모를 가꾸지 않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반면 외모를 꾸준히 가꾼 분들은 어떨까요? 천안에 사시는 68세 김순희님은 밝은 미소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항상 거울 볼 때마다 등이 굽지 않았는지 자세를 확인했어요. 세수하고 나서 기초 화장품 바르는 것도 습관이 됐고요. 효과가 있으셨나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민망한데 사람들이 10년은 더 젊게 봐요. 내일 모레 70인데 60대로 봐주더라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더 즐거워졌어요. 외모에 신경 쓰는 노년층은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우울증도 적다고 합니다. 또 바른 자세는 겉모습뿐 아니라 척추 건강, 호흡, 소화에도 좋다고 합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세부터 바로 하세요. 구부정한 등은 10살 이상 늙어 보이게 해요. 벽에 등을 대고 서는 연습을 하루 3분만 해도 좋아집니다. 둘째, 세수 후에 꼭 보습제를 바르세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365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피부가 늙는 건 대부분 햇빛 때문입니다. 셋째, 옷차림을 깔끔하게 하세요. 비싼 옷보다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이 중요해요. 나에게 잘 맞는 옷을 골라 입으세요. 젊어 보이는 건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이자 활기찬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이랍니다. 노년의 부러움을 받는 5가지 유형 중 마지막은 바로 취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퇴직하면 뭐하고 지내실 계획이세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쉬면서 편하게 살려고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취미 없이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 삶이 얼마나 무료할까요? 울산에 사시는 72세 유상철 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이제 편하게 쉬자 싶었죠.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어떤 점이 힘드셨나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시간은 안 가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으니 몸은 더 아프고 그러다 보니 우울해지고 유상철 님처럼 특별한 취미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런 무료함은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반면 취미를 통해 활력을 찾은 분들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제주도 서귀포에 사시는 74세 강선희님의 집 거실은 알록달록한 수채화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65세에 수채화를 시작했어요. 사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살림하고 아이 키우느라 잊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는 매일이 즐거워요. 동네 전시회도 열고 친구들과 스케치 여행도 가고 삶의 활력이 넘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그릴까 생각하며 설레요. 내 그림을 보러 손주들이 찾아오는 것도 너무 기쁘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8% 낮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첫째,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분명 다시 시작하기 좋은 취미가 있을 거예요. 둘째,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가보세요.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이 많아요. 거기서 함께 배울 친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걷기, 텃밭 가꾸기, 책 읽기 같은 간단한 취미부터 시작해보세요. 취미는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인생에 의미를 주고 새 친구도 만들고 매일을 설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지금 시작해보세요. 인생의 황금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에 가장 부러운 5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 젊어 보이는 사람, 취미가 있는 사람. 이 5가지를 모두 갖춘 노년의 삶을 상상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준비하려면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로 건강을 지키고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취미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 5가지 중 어느 것 하나 돈이 많이 들거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작은 습관과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